자, 지난 강의까지 우리가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서브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각각의 단계에서의 에너지, 볼츠만 팩터, 파티션 펑션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과 그다음에 서브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팩터들을 고려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거를 좀 써먹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츠만 팩터, 에너지, 파티션 펑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써먹어 보자는 거죠. 정리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응용을 해보는데, 이거를 에너지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나올 수 있는 에너지 값에다가 그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이 형태 제가 매스 챕터부터 계속 눈여겨두고 익혀두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형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다가 그 에너지 값을 가질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평균값 혹은 기대값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자, 요 형태가 왜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자,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이런 형태로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인 몰리큘의 관계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즉,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몰리큘들의 파티션 펑션을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을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몰리큘들은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런 케이스를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때의 파티션 펑션은 몰리큘라 파티션 펑션의 곱에다가 n의 개수, 파티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파티클의 몰리큘의 개수의 계승으로 나눠준 것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이 된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요 관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요것은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그래서 KB는 볼츠만 팩터고 T는 템퍼러처입니다. 그리고 미분을 하는데 미분 안에 들어가는 요 로그 파티션 펑션 형태가 이제 로그의 n의 계승분의 몰리큘라 파티션 펑션의 n승 요거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Q 대신에 요거 대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되고 요것을 계속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자, 이 형태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할 수 있는 형태죠. n 로그 q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는 빼기 로그의 n의 계승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되는데, 요 n의 계승이라는 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몰리큘의 개수와 온도의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볼트만 벡터는 여기에 베타, 익스포넨셜 베타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NT가 아니라 NV죠. 파티클의 개수와 볼륨의 함수였죠.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N, V, 그 다음에 베타. 근데 베타라는 것은 그냥 KT분의 1. T를 그냥 좀 단순하게 쓴 거에 불과하니까 T로 써도 상관없고, 뭐 베타로 써도 상관없고, 이것의 함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몰리큘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션 펑션이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은 몰리큘 하나니까 n은 1이니까 이제 고정이 됐죠. 상수가 되어버렸죠.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v와 t의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q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은 v와 t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t로 편미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몰리큘의 개수란 말이에요. 이 개수는 온도하고는 무관한 변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로 미분해주면은 이 텀은 상수를 미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제로가 돼요. 없어지는 거고 앞에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그리고 n은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요 n은 t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상수죠. 그러니까 요것만 미분해주면 되고 n은 그냥 앞으로 빼주면 돼요. 상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n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요 형태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을 대입해서 형태를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형태를 잘 보세요. 이 두 개의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사하죠. KT제곱 편미분 형태. 로그까지 유사합니다. 파티션 펑션도 유사해요. 다만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이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이 되면서 몰리큘의 개수 n이 앞으로 빠져나온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적인 유사성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 시스템이 갖는 에너지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의 에너지는 몰리큘이 갖는 평균 에너지, 몰리큘의 평균 에너지에다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몰리큘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몰리큘이 10,0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10,000개의 몰리큘들이 갖는 평균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평균값이에요. 그 평균값에다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수를 곱해주면은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평균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자, 요것은, 요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것은 또한 이렇게 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두 개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태라고 비교를 해볼까요?
요 텀과 요 텀을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n이 있으니까 결국 요 비교로부터 결론적으로 몰리큘이 갖는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는 평균 에너지,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이렇게 요 형태로 구해지는데, 요거는 앞선 강의에서 구해 놨었던 건데, 그런데 몰리큘의 평균 에너지는 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형태적으로 동일하죠. 시스템 단계에서의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KT제곱에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의 로그 값을 T로 편미분한 것. 몰리큘 단계에서의 평균 에너지는 KT제곱에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의 로그 값을 T로 편미분한 것.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시스템이면은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몰리큘이면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 이런 식으로. 자, 앞뒤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이런 관계가 몰리큘과 몰리큘의 서브 시스템인 그 각각의 모션에 대해서도 성립이 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시스템과 몰리큘,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인 몰리큘에 대해서는 각각이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나올 수 있음을 확인을 했어요. 네, 과연 몰리큘과 몰리큘의 에너지, 몰리큘의 서브 시스템인 각각의 모션들로 다시 분할을 했을 때 그때도 과연 이러한 어떤 대칭적인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동일한 형태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좀 싱겁지만은 되겠죠.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리큘과 각각의 모션에 대해서. 몰리큘의 평균 에너지, 이걸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이미 구했었는데, 자, 이거를 일단 정의에 의해서,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써보면은, 몰리큘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에다가 그 에너지 레벨을 가질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평균값이 된다. 역시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먼저 전개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앞선 논의에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봤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를 전개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자,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 몰리큘러 파티션 펑션은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로닉 파티션 펑션을 그거로 나타낼 수 있다. T, R, V는 지수가 아니에요. 몇 승이 아니라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로닉 그냥 표시입니다. 표시. 그럼 요것은 아까 했던 방식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여기서 로그에 요것들을 취해주면 됩니다. 로그에 다 써보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자, 이것들은 로그의 안에 로그니까 로그 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표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일렉트로닉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거를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밑에 쓸 때도 있는데 표지예요. 제가 하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미분한 형태, 로그 값을 미분한 형태의 KT 제곱을 곱한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몰리큘이 갖는 평균 에너지는 각각의 모션의 평균 에너지,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 평균 에너지, 그다음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로닉, 이 네 개의 모션의 평균 에너지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 에너지 평균, 요 에너지 평균, 요 에너지 평균, 요 에너지 평균 다 더하면은 전체 에너지의 평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떤 고등학교에 1반부터 5반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전교생의 평균은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다 더해주면 요거는 별로 이해가 좋지 않네요. 자,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은 그 논리상 비슷한데 조금 그 수학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 내용은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평균값들로 다 더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몰리큘이 갖는 평균 에너지는 트랜슬레이션 에너지, 로테이션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일렉트론 에너지 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값들을 더해주면은 되겠죠. 자, 얘를 아마 이렇게 들어야 되겠네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각각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총점이 300점 만점이죠. 그러면은 학생이 100명 있다. 영어 평균점이 80, 국어 평균점이 70, 수학 평균점이 60이다. 그러면은 그걸 3개 평균점 합하면 210점이죠. 근데 총점의 평균은 이 각각의 과목의 평균을 더해주면 총점의 평균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전교생을 1반, 2반으로 나누는 건 좀 잘못됐죠. 어차피 평균이라는 거는 거의 그게 이제 과목의 평균값으로 나누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총점의 평균은 각 과목의 평균을 더해주면 되는 것처럼 몰리큘의 에너지는 각 모션의 에너지 합이기 때문에 몰리큘의 에너지의 평균은 각 모셔널 에너지의 평균값의 합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몰리큘의 평균 에너지는 파티션 펑션을 써가지고 쭉쭉쭉 해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개념상 생각해 보면은 몰리큘의 평균 에너지는 각 모션의 평균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것과 이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두 개가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형태적으로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럼 결국 여기서도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의 평균값은 이렇게 되고, 자, 로테이셔널이나 바이브레이셔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네 개가 보면은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형태가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여기까지 쓰고 라운드 로그까지 쓰고 여기다가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넣어줬으면 됐고, 몰리큘의 평균 에너지는 역시 이 형태까지 동일해요. 여기까지 동일하고 로그에 근데 여기에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을 넣어주면 되는 거였죠.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 그 다음에 이런 모션들의 에너지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레이셔널 평균 에너지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가고 여기까지 동일한 형태고 여기에 파티션 펑션을 요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넣어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매칭을 시키면 돼요. 다른 형태는 다 동일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든 서브 시스템이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관된 형태를 가지고 이 틀에다가 파티션 펑션만 끼워넣어주면 되는구나. 결국 파티션 펑션을 알고 있다면은 연력학의 기본인 에너지 값들을 우리가 다 기술할 수 있구나.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파티션 펑션을 알면은 그 에너지를 기술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계, 어떤 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를 다뤄봤고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파티션 펑션을 알면은 우리가 연력학의 가장 기본 특성 중에 하나인 에너지를 기술할 수가 있는 이러한 공식 같은 이러한 형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티션 펑션, 통계역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인 파티션 펑션과 연력학이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관계를 좀 더 큰 그림에서 일반화시켜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계역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이 통계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렵단 말이에요. 통계연력학이. 확률 통계라는 분야 자체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할 때도 보면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단순히 통계가 아니고 통계에다가 또 하나의 어려운 학문인 연력학까지가 가미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우리가 통계 연력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체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물론 신소재공학을 전공했다고 해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소재공학의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런 공학적인 개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하고 싶어요. A하고 B를 반응시켜서 C를 만들고 싶어요.
A라는 머티리얼과 B라는 머티리얼 반응을 시켜서 C를 만들고 싶어요. C를 만들고 싶은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A와 B를 반응시켜서 C가 만들어질 것인가, 반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반응을 과연 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섞으면 C가 만들어질 것인가? 자, 물하고 기름을 섞어 놓으면은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냥 따로 놀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까? 섞일까 안 섞일까? 근데 물하고 알코올을 같이 부어놓으면 섞인단 말이에요. 소주가 되죠. 뭐 20% 이런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섞일까 안 섞일까 내지는 반응을 할까 말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섞어놓으면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주면은 반응을 할 것인가? 온도를 높여야 될까? 온도를 낮춰야 될까? 압력을 높여야 될까? 압력을 낮춰야 될까? 등등 여러 가지 반응 환경, 반응 조건에 대한 그래서 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 조건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도 필요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성하고자 하는 원하는 C라는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만드는 게 다는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안정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0도로 올려가지고 100도로 끓여가지고 C를 만들었는데 이걸 상온에 식혀놓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상온에서 사용하니까 상온에서 갖다 놓으면 이게 그대로 안정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로 일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인포메이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될 것인가? 또 만들어놨을 때 이것이 연력학적으로 안정할 것인가 안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 제가 예를 든 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보가 필요해요.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은 서머다이내믹스에서 정보를 줍니다. 자, 이 인포메이션이 필요한데 이러한 류의 인포메이션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머티리얼의 스테빌리티, 안정할 것인가 안 안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디렉션,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그 전에 더 근원적인 어떤 리액션에 대한 possibility,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해요.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제공받냐면은 이런 정보는 서머다이내믹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연력학.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물리화학에서도 잠깐 배우고 또 3학년이 되면은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둘 다 전공 필수예요. 그 정도로 연력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소재공학뿐만 아니라 공대 전반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과에서 연력학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력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연력학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에너지. 우리는 E라고 주로 썼었는데 연력학 책에 보면 U라고도 많이 써요. U라고도 쓰고 E라고도 쓰고 뭐 노테이션을 바꿔서 쓰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그다음 에너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이런 헬라몰츠 풀 에너지도 있고 F라고 쓰기도 해요. 또 E라고 쓰기도 하고 이건 뭐 쓰기 나름의 저자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엔탈피 이런 에너지 개념도 있고 기브스 프리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에너지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압력, 부피,
엔트로피 뭐 등등등 수많은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퍼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뭐 그 자체로 측정이 가능하기도 한데 좀 더 분석적으로 다뤄보려면은 자, 우리가 지금 좀 전까지 했던 작업이 뭐예요? 에너지를 파티션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파티션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근데 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계속 나눠서 시스템, 서브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분석적으로 고려를 했었는데, 그러한 트랜스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이러한 각각의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으로 또 기술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영역인가요? 여기는 이제 통계연력, 스태티스티컬, 서브나이언스, 미케닉스라고도 쓰는데 다이나믹스 이렇게 통계연력학의 또 범주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연결된다 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연결하느냐? 결정적으로 자,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건데, 이러한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양자역학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즉,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에 또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퀀텀 미케닉스의 이 개념으로부터 이런 로테이셔널, 트랜스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론 이런 것들에 대한 모션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 파티션 펑션, 그럼 이 파티션 펑션,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 다 또 다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다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체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통계역학을, 이 어려운 통계역학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조금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 긍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신소재공학과에서 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해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측정으로부터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주로 여기 가지고 이제 많이 써먹겠지만은 그 기저에 이러한 범위로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범위로까지 이러한 좀 더 미시적인 레벨로까지 내려서 분석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그 컨셉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고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